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마다 여의도로 방송을 하러 오는데 저를 환대하면서 맞아주시는 그 PD분이나 스태프분들이 계신데요. 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보신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원칙과 기준이 생겨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남이 조언해주는 종목이나 어떤 투자 조언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종목, 두 종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모토는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입니다. 자,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11월 27일 날 학동역 근처,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전업투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는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터틀 트레이더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타고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전업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청소년 포함해서 대학생, 성인들을 위해서 전업투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전업투자하는 방법,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앞일은 못 맞추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지키면서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다면 돈은 내가 예측을 잘하고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벌어주게 된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아 먹고 있으려면 내 자산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키고 잃지 않게 되면 결국엔 시장이 돈을 벌어준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청소년도 함께 오라고 얘기했냐면 돈과 투자에 달란트가 있는 그런 아이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투자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없어요. 30대, 40대, 50대 이 투자에 대한 방법을 배우면 40년, 50년, 60년을 큰 낭패 안 당하고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지키고 잃지 않는 법을 몸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 욕심이 없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전 과정과 그리고 저한테 훈련을 받았던 전업투자 훈련을 받았던 20대 초반 대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책을 쓰는 작업을 시키고 있어요. 조만간 12월 달 되면 아마 그 책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받아보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20대 후반, 그리고 50대 초반, 그리고 60대 중후반. 그런 여러분의 제자분들이 실제로 응원을 와주셔서 이 전업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그 먼저 배웠던 제자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저보다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돈 버는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운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돈과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 자제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면 속 시원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제가 쓴 책 중에 한 권씩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헛꿈 꾸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해서 준비하시면 최소 40년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잔소리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할 때는 여러분들 그릴 때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차트 골라서 어때요? 직접 그려보면 못 그리시겠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죠. 자, 저도 1990년도부터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 책을 수입해서 이걸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때 처음 배운 게 변곡점과 추세선입니다. 자, 그 추세선 하나 제대로 못 그으면서 무슨 투자를 하겠느냐? 맞습니다. 저도 그날 와서 보시면 놀라겠지만 저는 한국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미국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챗GPT에 켜는데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던 브로라는 미국 주식, 또 홈디포라는 미국 주식, 뭐 하는 회사인지 저도 방송 전에 찾아봅니다. 그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현대차 여러분들이 알아서 재무제표 회사에 대해서 알아서 어때요? 10몇 년 동안 계속 하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 한국은행 직원도 똑같이 가르치고 뭐 현대증권 임직원들, 그 다음에 신한증권 임직원들, 펀드 매니저들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차트 볼 줄 몰라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나요? 이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앞니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도 앞니를 알려주지 않아요. 차트가 어떻게 앞니를 알려줍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이걸 가르쳤듯이 어떻게 해요? 확률 게임임을 인지시키고 추세선을 직접 수십 개, 수백 개 그려보라고 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 그려보면 정말 추세선에서 닿고 가는 거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100개 중에 6, 70개가 가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니까 소액으로 돈을 투자해보고 그 확률 게임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누구 강의를 듣고 돌아서서 바로 돈 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왜?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을 거라고 착각하고 아무 대비도 안 하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탓이지 시장의 탓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자, 제 강의에서 이제 앞에서 돌려보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강의에서는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씀드렸던 도지캔들의 변곡의 징후라는 것. 두 번째,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추세선. 세 번째, 이동평균선. 네 번째, MACD. 다섯 번째, 매수 디버전스. 이 5개를 가지고 2개가 겹치느냐, 3개가 겹치느냐, 4개가 겹치느냐라는 그 지지의 근거를 가지고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고 리스크 관리를 100% 한다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의 대부분은 절대 돈을 잃지 않습니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못해도 잃지는 않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제대로 배워서 잃지 않으면 시장이 돈을 벌어줍니다. 그건 각자의 편차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제 매매 방법을 터득하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중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선, 그 다음에 이중바닥은 무엇이요? 수평 추세선입니다. W자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지 요인이 되는지 이제 실전 차례 하나씩을 보면서 여러분과 눈으로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많은 수의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나는 경제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기업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쉽진 않지만 편하게 주식에 접근하고 터득하고 싶다.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거의 저는 100%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조차 회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싸게 사서 손절 짧게 놓고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손절을 본전으로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와 대응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W자는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오른쪽의 꼭지점이다. 자, 이중바닥을 준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중바닥이 살짝 훼손돼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꼭지점을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 왼쪽에 있는 꼭지점을 안 닫고 올라갔는데 이런 것도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간 걸 보니까 이런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이게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그딴 소리 하겠습니까? 결과를 보지 말고 매수 타점이 어디인지만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해서 떨어지면 손절에 잘리는 거고 올라가면 이익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MACD는 시간이 되면 오늘 강의 후반에 말씀을 드리고, MACD는 매수 디버전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의 후반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매수 디버전스의 중요성, 매수 디버전스를 실전에 응용했을 때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스스로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만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한번 재미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펀드 매니저도 이런 차트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15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협, 축협, 우리은행, 각종 은행의 자금부 운용부서에서 온 수재들입니다. 근데 차트 볼 줄 몰라요. 실제로 제 큰아들인 호철이를 데리고 갔을 때 호철이한테 다 물어봅니다. 지금 25인데 우리 큰아들도 19살 때부터 제가 이걸 가르쳤어요. 저랑 같이 함께 일합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도 시험 보게 했고, 대학은 방통대에서 학위받고 그냥 서울연고대나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가게 할 겁니다. 왜? 전 대학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가르쳤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잔소리 그만하고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추세선과 이중바닥이 함께 결합이 되는지, 그 결합 지점에서 얼마나 상승 확률이 높은지 제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수십 개를 찾아서 또는 욕심 있고 간절하다면 수백 개를 찾는 사람과 수십 개를 찾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훨씬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매매를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27일 날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현대건설 추세선과 이중바닥 이렇게 적혀 있죠. 실제 현대건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실제 현대건설 차트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한테 추세선 긋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른쪽이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맨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그죠? 여기 두 군데. 자, 다시 자세, 기준점이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이 두 개의 지점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걸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해서 그리는 겁니다. 요새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컴퓨터가 없던 40년 전, 약 300여 년 동안은 전부 다 드립다 다 어떻게 해요? 자를 대서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겁니다. 왜? 옛날 사람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갖고 돈 벌고 싶으니까. 사람의 머리가 다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지금 저는 이동평균선과 MACD를 쓰지만 저도 추세선을 자주 긋습니다. 왜? 변곡을 찾는 능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닿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추세선을 긋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 번째 추세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안 보이죠? 여기 추세선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의 기준점과 여기의 기준점을 이어서 이걸 왜 긋고 앉아있죠? 이렇게 닿는 지점에서 살려고 옛날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그렸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추세선 하나조차도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합니다. 그게 가당찮은 소리죠.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이 나오고 매수 타점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가격이 오른쪽으로 가서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최근에 10월 언제죠? 9월 말 10월 초에 추세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지 캔들이 나왔죠. 도지 캔들이 나오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지선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변곡의 징후가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 네, 맞습니다. 추세선이 본인이 그은 추세선이 여기서 닿을 줄 몰랐겠죠. 첫째,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나와서 그래 여기서도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지점에 닿을 줄 몰랐어요. 근데 닿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췄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맞추고 안 맞추고의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야 정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다 가네? 여기서도 닿았을 수 있겠네? 왜? 오늘 현대건설 빠졌으니까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또 빠졌다가 여기에서 지지되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고 내가 맞췄다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백 번을 내가 그려봤더니 그래 이 지점에서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지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단순한 추세선을 준용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중바닥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도 추세선에 닿아서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추세선을 안 닿고 이렇게 현대건설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안 하면 돼요. 그걸 뭘 굳이 따라 합니까? 그죠? 근데 닿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집중하고 이 닿을 때 내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임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해야 될까요? 야, 장영환이가 여기 닿으면 올라간다 그랬어. 아니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 확신과 믿음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여기 W자가 이렇게 나왔죠. W자가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W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W자가 희한하게 이 추세선이 맞닿은 곳에서 W자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W자 꼭지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우연치고는 굉장히 희한한 우연 아닙니까? 추세선을 걷더니 추세선의 바닥과도 맞물리고 이중바닥의 오른쪽 W자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도지가 나와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쫓아가서 낭패 보지 말고 기다렸다가 요런 지지선이 이중바닥과 추세선이 겹치는 곳, 그런 곳에서 나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으면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추세선에서 실제 매수 타점이 언제 나오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추세선을 아직 안 닿았지만 월요일, 화요일도 지켜볼 만하죠. 저는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고 정말 그러면 다음 주에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도 시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단 작은 돈으로.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한전 KPS입니다. 자, 한전 KPS 역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저점이 어딘가요? 최근에 가장 저점이 여기죠. 네,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어요. 4월 9일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약간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4월 9일 두 군데의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하고 다시 그으면, 자, 여기 4월 9일과 이 지점을 그렸습니다. 자, 이 지점을 그리고 정해진 부분 기준점이 어디라고요? 여기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희한하게 현대건설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이 닿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11월 초 역시 어때요? 추세선에 닿았습니다. 자, 이 두 군데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기준선이고, 자, 여기와 여기 두 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두 번 다 성공을 했는데, 좀 전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현대건설 할 때 150일 이평선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요 녹색의 이평선. 저는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씁니다. 그래서 주위에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쓰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개의 이평선 중에 150 이평선과 300 이평선은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 여기 역시 거의 60, 70%의 확률로 이 151선 이평선이 굉장히 지지 확률이 높다고 저는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제일 단순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녹색이 151선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301선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지만 151선과 301선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쉽죠? 추세선과 151선, 301선은 눈으로 보면 다 압니다. 자, 근데 151선의 조건은 어떠냐? 151선은 15이평선, 33, 75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죠? 자, 여기 있는 요 152평선 어때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15, 33, 75 위에 있으니까, 또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2평선은 15와 33, 75 이평선 아래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럴 때만 지지선으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추세선하고 또 하나의 매매 팁을 드렸습니다. 이 매매 팁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 같이 이 TV를 보는 청소년들도 금방금방 캐치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151선과 302평선이 지지 효과가 그렇게 확률이 좋을까?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선은 152평선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조건만 딱 외우시면 돼요. 152평선은 15, 33, 75 아래에 있어야 되고, 302평선은 152평선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15, 33, 75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지선이 되려면 302평선은 150보다만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선을 그렸는데 여기 상태를 한번 보시죠. 자, 지우고,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도 이중바닥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추세선 근처에서 무엇이 생겼나요? 추세선 근처에서 도지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현대건설과 어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추세선에서 닿고 이중바닥도 되고, 또 하나 152평선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지점 152평선이 닿을 때 추세선이 없어도 이럴 때 매매를 많이 하고, 제자분들도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수백 번을
152평선에서 지지되고 갈 확률을 찾아봐라 라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152평선의 확률을 간접 경험으로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아 저거 정말 좋네 그러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준비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저거 나도 보던 종목인데 이러면서.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의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닿아서 올라갔어요. 자, 현대건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한전 KPS는 요만큼 올라갔다가 빠져서 다시 지금 이만큼 상승 중입니다. 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올라갈 걸 알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올라갈 걸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현대건설은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겠나요? 시장이 해주는 겁니다. 내가 요런 데서 매매 안 하고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인 그런 지지선에서만 여러분이 매매로 확률 게임으로 승화시킨다면 절대 깨지지 않고 시장이 주는 과실을 받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펀드 매니저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아봤겠습니까? 청소년들도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이고 펀드 매니저들도 처음이에요. 아, 난 주식 차트 보고 매매 안 해. 물론 각자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특화된 매매 방법이니까요.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저의 조건, 저의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식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몸에 배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지 저도 강의만으로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차트를 열어서 직접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기만 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전 KPS를 봤습니다. 한전 KPS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신세계를 보시면 자, 차트를 이렇게 쭉 당기면 자,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긋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긋는 건 아니에요. 추세선은. 자, 추세선은 여기에 맨 끝에서부터 두 개의 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부터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추세선을 딱 그리면 자, 또 말씀드리지만 신세계 자, 여기가 맨 아래의 기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자, 여기에 추세선에 닿았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매수 타점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닿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선을 다시 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변곡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게 1번 기준점, 이게 새로운 2번 기준점이 되고 어디에 닿았나요? 바로 11월 초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신기하게 추세선이 닿았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152평선도 닿았습니다. 그죠? 152평선이 어디 있나요? 153375 아래에 있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평선 설정을 저랑 비슷하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 아까 한전 KPS, 현대건설 똑같은데 신세계는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이 올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시장이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손실 거의 안 보고 깨지지 않고 계속 이러한 공통점이 생기는 지점에 여러분들도 진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큐씩 이렇게 시장이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야금야금 또 어떻게 모아서 계속해서 내 자신감이 생기고 계좌가 늘어나면 내 시드가 자연스럽게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내 돈 갖고 지금 한 종목당 100만 원 갖고 한 두세 종목을 하는데 그게 깨지면 여러분들 창업자금이 깨지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래 500만 원, 1000만 원 시드 넓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넣죠. 오히려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제일 저렴합니다. 치킨집 하나를 할래도 1, 2억이 듭니다.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손절 놓고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정말 몸뚱아리만 있고 돈을 벌고 싶은 열정과 간절함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주식 창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알아가면서 3개월, 6개월 실전 경험을 하면서 내 스스로 성장을 해나가고 나를 믿고 점점 시드가 커져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죠. 그런 자신감이. 3개월 정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조그맣게 어때요? 조그맣게 이중바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준점이라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2평선이 지지가 되고 이중바닥이 함께 맞닿는 지점이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도지가 나왔습니다.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도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여기 도지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선과 이중바닥이 맞닿지는 않았지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조그맣게 무엇이 나왔나요? 이중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한 가지 이중바닥, 두 가지 152평선, 세 가지 추세선, 세 가지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변곡점에 세 가지가 한 가지 모였고 마지막 키포인트 뭐죠? 역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추세선과 152평선 이중바닥이 생기면서 세 가지의 매수 타점이 보였는데 여러분들 향후에 이번 주 방송 이번 시간 말미라든지 다음 주에 매수 디버전스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매수 디버전스 가격은 변곡점은 내려가는데 MACD의 변곡점은 올라가는 언밸런스 현상이 같이 나옵니다. 제가 5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죠. 그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 디버전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매수 디버전스라는 아주 중요한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자, 그래서 사실은 신세계가 몇 개의 지지 요인이 있다? 무려 5개의 지지 요인이 모여있는 변곡점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중바닥, 두 번째 152평선, 세 번째 추세선, 네 번째 매수 디버전스, 그리고 5번째 도지 캔들이 역시 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그렇게 5가지가 모였어? 그럼 여기는 끝장 한번 봐보자. 왜? 지지 요인이 5개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손절 짧게 놓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종목 선정도 못하고 매수 타점도 모를까요? 게을러서 안 하시니까.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제가 처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살벌한 곳입니다. 자기 땀과 노력 없이 주식시장에서도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하는데 어른은 안 해요. 애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방학 때마다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매매해요. 왜 그런 열정이 없나요? 욕심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신세계를 보셨는데, 자, 이번엔 이제 현대건설을 다음 주에 보셔야 되고요. 현대로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산주죠. 네,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자, 근데 현대로템이 어떻게 될지 우리 추세선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맨 끝에 지점이 여기죠. 맨 밑에 저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변곡도 상당히 크죠. 이 두 개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곡을 한번 이어보면 자, 이렇게 두 군데를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오른쪽을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아무 데도 안 닿았어요. 그죠? 아무 데도 안 닿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이 최선은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왜? 아직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최선을 또 긋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요 두 군데를 이어서 최선을 긋고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안 닿았죠. 그럼 이 최선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세가 더 가팔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최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었어요. 자, 기준점은 뭐가 됐죠? 여기 있는 이 변곡점과 요 추세선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때요? 도지가 나오고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좋은 매수 타점이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요. 그죠? 엄청나게 잘 올라갔습니다. 자, 앞니를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지지선 닿는 게 바로 이번 주가 어때요? 이번 주가 추세선에 닿았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가격이 혹시 빠지면 추세선에 닿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이미 닿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려놨던 추세선이 이어져 가니까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이 생기고 여기에서 추세선이 닿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다른 데서는 매매 안 해도 어떤 때 이런 데서는 반드시 변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깨지면 짧게 1%, 2% 정도의 손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곡이 돼서 다시 상승한다면 1%씩 두세 번 깨져도 저는 얼마든지 달겨듭니다. 저한테 배운 제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처럼 운이 좋게 한 번 만에 올라갈지 이틀 만에 올라갈지 3일 만에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이런 추세선이나 지지선에서 여러분께서 매매를 거듭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작게 깨지고 크게 먹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신다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한국 주식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유명한 미국 주식 아마존닷컴을 한번 볼까요? 아마존닷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마존닷컴이 또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럼 최선을 어떻게 긋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을 요 두 군데를 이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두 군데를 이었더니 아마존닷컴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서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볼 때는 살짝 올라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탑 본전에 올리고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최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변곡점을 침해했죠. 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느냐? 여기 변곡점을 침해했죠. 여기 저가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저가를 준수를 해서 변곡점을 그리면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변곡점이 있으니까. 여기 변곡점이 있으니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깨졌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두 번째부터는 어때요? 두 번째 그림 변곡점을 보시면 여기하고 이었더니 어디에서 닿았나요? 자, 이 지점에서 닿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닿았죠. 자, 매수 타점이에요. 그죠? 매수 타점이 생겨서 여기에서 그래도 한 4, 5% 정도는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보고 약간의 이익을 보고 내려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작지만 여기에서도 또 상승했어요. 본전에는 나왔을 겁니다. 왜? 이익 관리를 하니까. 아니면 손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싹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이 152평선을 이해를 하셨다면 자, 지금 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는 어디서 이중바닥이 나왔을까? 자,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자, W자를 또 그려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W자가 됐죠? 여기서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중바닥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겼나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150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텐데 변곡점은 내려가지만 MACD는 올라가는 매수 디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은 150 이동평균선 지지와 이중바닥의 오른쪽 꼭지점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 세 번째 매수 디버전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 요인이 세 군데.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게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게 도지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4일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도지 캔들이 왜 발생하냐고요? 다시 복습. 매수와 매도가 극명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도지가 생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매수와 매도가 평소보다 극명하게 충돌을 한다는 건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즉 변곡이 생길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이 되는 또는 지지선이 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 항상 무엇이 출현하는지 봐야 돼요. 도지 캔들이 출현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조그맣게 한번 최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그맣게 최선을 그렸어요. 조그맣게 최선을 그렸어요. 60분봉에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바로 오늘 저녁 때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지켜보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늘 어제 벌써 추세선에 닿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APA라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APA라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선을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저점이죠. 자, 두 개를 걷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최선을 걷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추세선과 만나고 여기서 뭐가 돼요? 이중바닥이 오고 매수 디버전스가 왔습니다. 매수 디버전스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을 짬뽕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시키느냐? 과제를 드립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중바닥을 어느 변곡점에서 찾지? 아, 이게 매수 디버전스인가? 그렇게 100개씩만 찾아보십시오. 저한테 강의를 훈련을 받거나 터틀이나 전업투자를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1번 매수 타점을 한 200~300개 찾게 합니다. 2번 매수 타점을 한 200~300개 찾게 해요. 그래서 한 90% 정도 찾을 때까지 계속 시킵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래서 잘 찾을 때까지.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네? 여러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찾는 능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누가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종목 선정이나 매수 타점을 못하는 것뿐이지 배우고 익히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머리는 다 거기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는 것을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은 간절함이 있든지 돈을 벌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을 반드시 하시게 될 거예요.
입만 떠들고 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죠. 난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주식시장에 골라서 집어넣는다. 저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주식은 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장기 투자해서 3년, 4년, 5년 가져갈 거야. 그런 분은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티끌모아 태산처럼 잃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얼마씩 벌어서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일부분은 장기 투자로 떼어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수백 번 하다 보면 저한테도 들리는 뉴스가 있어요. 저한테도 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왜 장기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장기 투자 수익률을 이기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40%, 50% 갈 때까지 갖고 있는다? 불가능하죠. 특히나 5, 6, 70대는 이제 지켜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방법을 어디서 배우시겠습니까?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그런 열정이나 간절함이 있다든지 나는 이제 명퇴해서 소소하게 작은 돈으로라도 이런 주식 창업하는 걸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그러면 11월 27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오셔서 저한테 배운 20대 제자, 20대 후반 제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제자입니다. 20대는. 그 다음에 50대 여자분, 그 다음에 60대 중후반에 계신 그런 어르신들과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쏟아내서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 투자 강연회, 전업투자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도 받아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돈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자기 자식들 보면 알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태인처럼 투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은 청소년 또는 대학생 자제분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정말 신기한 질문들, 주식에 대한 모든 질문들, 그 신청 폼에 그날 하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적어 놓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 폼을 잘 적어서 질문 있으면 그때 와서 해도 되지만 미리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제 제자분들이 여러분들께 그걸 보고 실제로 아주 생생한 투자 체험이나 전업투자 교육 훈련을 받은 선배분들이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추세선, 그 다음에 이평선, 그 다음에 152평선, 이중바닥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강의는 MACD를 이용해서 매수 디버전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매수 타점 잡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이 모든 차트, 되도록이면 많은 차트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세선 긋는 법, 이평선 사용하는 법들을 알려드렸지만 제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추세선을 정교하게 그리면서 주식 게임을 운이 아닌 투자 게임으로, 확률 게임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